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수십 년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지금부터의 10년, 20년을 어떻게 보내야 후회가 없을까? 오늘 강의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노후는 준비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뭘 받고 이미 늦었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노후는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들이 쌓여 10년, 20년 뒤에 크게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누군가만 하는 특별한 실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그 실수들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얻게 되는 것, 오늘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시면 이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노후를 망치는 10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아는 것,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해결책, 앞으로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행복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습관과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꾸는 강의. 노후를 잘 보내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인간관계를 가볍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돈을 현명하게 쓰고,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반대로 노후를 망치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공통 실수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노후를 망치는 치명적인 10가지 실수와 해결책. 첫 번째 내용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바로 건강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젊을 때는 작은 통증에도 병원에 바로 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설마 별일 있겠어 하며 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마가 인생을 크게 흔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1. 건강 문제는 느리게 오지만 한번 무너지면 빠르게 망가집니다. 노화는 조용히 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무릎이 조금씩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걷기 어려워지고, 혈압이 조금 높다가 어느 날 큰 질병으로 이어지고, 자잘한 통증이 쌓이다 어느 날 큰 수술로 이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을 때에 그냥 쉬면 낫겠지가 노년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 방심이 만들어내는 실제 손실 3가지. 1. 돈의 손실. 치료비용, 약가, 병원비.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노후 지출 1위가 의료비라는 사실 아시나요? 2. 시간의 손실. 치료받으러 병원 다니느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3. 삶의 자유를 잃는 손실. 아프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 모두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3.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기면 안 되는 신호들. 아래의 증상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평소보다 차다. 밤에 자꾸 깨거나 평소보다 지나치게 졸리다. 손발 저림이 반복된다. 두통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통증이 반복되거나 양쪽에 생긴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작을 때 잡아야 큰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4가지. 1. 매년 기본검진, 3년마다 정밀검진. 괜찮겠지라는 말은 검진 한 번이면 바로 사라집니다. 초기 발견은 목숨을 살립니다. 2.
하루 30분 걷기와 일주일 3회 근력 운동. 근육은 50대 이후 매년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은 노후의 보험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3. 수면, 식단, 스트레스 3대 루틴 지키기. 노후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관리 루틴입니다. 6에서 7시간 숙면, 과식 금지,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스트레스 관리. 4. 나 괜찮아라는 말 대신 확인해보자라고 바꾸기. 의심하면 검사를 하고,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고, 몸의 변화가 보이면 원인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5. 건강관리는 투자이고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이자로 벌어들이는 장기 투자입니다. 오늘 10분 걷는 것이 3년 뒤에 자유시간을 늘립니다. 오늘 염분을 줄이는 것이 5년 뒤에 혈압약을 줄입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큰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저 매일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20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초는 돈도 관계도 집도 아닌 바로 건강입니다. 노후의 성공은 얼마나 아프지 않은가에서 결정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건강을 챙기는 사람은 10년 뒤 걱정 없는 삶을 산다. 2. 노후 지출을 과소평가하는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제 돈 들어갈 데 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과도한 낙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출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노후의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1. 노후 지출 1위는 의료비입니다. 60대 이후 지출 통계를 보면 가장 큰 비용이 병원비, 약값, 진단, 치료 등 의료비입니다. 젊을 때는 질병이 예외였지만 나이 들면 질병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3만에서 원 10만 원. 약 처방이 반복되며 비용 누적. 병원 이동 비용, 간식, 식사까지 추가 지출. 검사나 촬영 한 번 하면 수십만 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질병이 생기면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2.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생활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다 키웠으니까 이제 돈 쓸 데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식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주거관리비, 경조사비, 취미 여가비, 이 모든 비용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특히 식비는 이제 몇 명 안 먹으니까 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음식, 더 건강한 식단을 찾게 되면서 지출이 증가합니다. 3. 노후 지출이 폭발하는 세 가지 순간. 노년기에 지출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1. 병원이 잦아지는 시기. 정기 방문, 만성질환 관리, 검진 확대, 비용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2. 부모님 요양, 간병을 맡게 되는 시기. 본인 지출과 부모님 간병비까지 겹치면 노후 예산이 빠르게 소비됩니다. 3. 자녀 지원이 다시 필요해질 때 이제 애는 돈 안 들어요.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취업, 결혼, 주거, 손주 양육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합니다. 4. 가장 큰 실수, 고정비를 줄이지 않는 것. 은퇴 후 지출 관리의 핵심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고정비는 매달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줄여도 효과가 큽니다. 예시, 넓은 집 유지, 관리비와 난방비 증가, 여러 개의 보험, 중복 보장, 실효 위험, 비싼 통신 요금제, 자동차 유지비.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데 안 줄이는 비용입니다. 5. 해결책. 노후 지출 관리의 5단계 전략. 1. 월 생활비 최소, 중간, 최대 세 구간으로 나누기. 최소. 정말 필요한 필수 지출. 중간. 현재 생활 수준. 최대. 여행,
취미 등 여유 포함. 이 세 범위를 알아야 지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정비 점검하기 가장 효과적. 통신비, 보험비, 주거관리비, 교통비, 구독 서비스. 이 가운데 하나만 줄여도 연간 지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의료비 대비금 1년치 따로 준비하기. 갑작스러운 치료비 입원 수술은 심리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의료비 전용 비상자금을 따로 두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4. 보험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하는 것. 노후 보험은 더 많이 들어둘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최신형으로 하나만, 암보험은 중복 여부 확인, 이미 실효된 보험은 정리, 오래된 종신보험은 효율 검토. 보험은 정리가 아니라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5. 지출을 절약이 아닌 설계로 바라보기. 절약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쉽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 관계를 위한 지출, 자기 개발 취미 지출, 여유를 위한 지출. 이런 지출은 오히려 삶을 더 좋게 만듭니다. 피해야 할 것은 쓸데없는 지출이지 나를 위한 지출이 아닙니다. 결론. 노후는 지출을 모르고 살아가는 순간 위험해진다.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괜찮겠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새어나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출은 관리하기만 해도 절반 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노후 지출을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흘러가는 사람은 10년 뒤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오늘부터 나의 지출을 정확히 보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경제 전략입니다. 3. 인간관계를 방치하는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세 번째 큰 실수는 바로 인간관계를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즉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는 직장 동료, 고객, 상사, 후배 등 수십 명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는 순간 이 관계의 80% 이상이 단숨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1. 인간관계는 자동 유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락 오면 만나고 바쁘면 못 만나고 뭐 알아서 유지되겠지.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심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할 사람이 점점 줄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고, 결국 고립감,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원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관계를 방치하면 생기는 실제 문제 세 가지. 1. 정서적 고립감 증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고 사소한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2. 건강 악화.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우울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3. 삶의 활력 상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관계가 줄어들면 즐거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관계는 노후의 에너지입니다. 3. 실수의 원인. 자존심, 오해, 노력 부족.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뭐라고 할까? 민폐될까봐. 괜히 오해 생길까봐. 나도 바쁜데 굳이 연락해야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서만 고민하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잃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4. 해결책.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4가지 방법. 1. 월 1회 관계 점검의 날 만들기. 한 달에 하루 이름을 떠올려보고 연락할 사람을 정해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2. 사는 이야기보다 함께할 활동 중심 연락.
나이가 들수록 잡담보다는 활동 중심의 만남이 훨씬 오래 갑니다. 함께 산책, 점심 또는 차 한 잔, 취미 활동, 전시 공연 관람, 만나서 수다가 아니라 함께 뭐 하나 해보자는 접근이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3. 불편한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기.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 감정적으로 지치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비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정리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정리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4.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만드는 친구가 더 오래 갑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평생 교육 강좌,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같은 관심사라는 공통점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따뜻한 관계는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다. 돈, 집, 경력, 나이가 들수록 의미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노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를 잘 돌보는 사람은 늙지 않고 외롭지 않고 삶의 힘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명에게만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4. 기술, 환경 변화를 거부하는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기술과 환경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60, 70세대 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못 배워요. 복잡해서 못하겠어. 젊은 사람들 쓰는 건 나랑 상관없지.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의 경제, 안전, 정보 접근, 인간관계까지 모두 막아버리는 큰 장벽이 됩니다. 1. 기술을 모르면 손해부터 봅니다. 이제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 쇼핑, 소통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술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행 창구 이용 시 수수료 더 지출, 잘 모르고 가입한 상품으로 손해, 정보가 늦게 들어와 기회를 놓침, 사기 문자 피싱에 더 취약, 혜택이나 할인은 대부분 앱 전용. 기술을 거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1년, 5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2. 기술을 모르면 관계도 멀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화보다 메시지로 소통합니다. 아이들도 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잘 못 쓰거나 사진 영상 보내는 걸 어려워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줄고 심리적 거리도 조금씩 멀어집니다. 기술을 배우는 건 단순히 기계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연결되는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3. 기술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실제 이유는 기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틀릴까봐 창피해서, 자꾸 물어보면 미안해서, 내가 하면 시간 걸리니까, 혹시 실수해서 돈이라도 잘못 보낼까봐, 이런 감정적인 이유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기계를 못 다루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가 더 큰 위험입니다. 해결책. 기술 변화를 따라잡는 4단계. 1. 어려운 것 말고 필수 기능부터 배우기. 스마트폰 기능을 모두 알 필요 없습니다. 딱 이 5가지만 배우면 삶이 80% 편해집니다. 카카오톡 기본 사용, 사진 문서 받기, 은행 앱에서 송금 조회, 포털 검색, 병원, 약국, 교통정보 확인. 필수만 익히면 됩니다. 2. 하루 10분 스마트폰 연습 시간 만들기. 뉴스 보듯 산책하듯 매일 10분만 스마트폰을 만져보세요. 기술은 재능이 아니라 손에 익는 습관입니다. 3.
자녀에게 물어보기보다 공식 교육을 활용하기. 자녀에게 물으면 빨리 배우지만 성격 차이 감정적 거리 때문에 자주 묻기 어렵죠. 그래서 다음이 훨씬 좋습니다.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육, 노인복지관 강좌, 무료 디지털 배움터, 지역 도서관 강의. 여기서는 같은 또래와 함께 배우기 때문에 속도도 비슷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4. 변화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기술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더 자유롭고 빠르게 살게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기술을 배우면 사기 예방, 돈 관리, 생활 편의, 관계 소통, 정보 접근, 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결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젊게 유지됩니다. 배우려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세상은 훨씬 더 쉽고 넓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10년, 20년 동안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살기 위해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도구입니다. 기술을 거부하는 사람은 뒤처지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배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크게 바꿉니다. 5.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향이 큰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5번째 실수는 바로 내가 알아서 할게. 민폐 끼치기 싫어. 부탁하면 미안해서. 이렇게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우리 60, 70세대 분들은 남에게 패 끼치지 말라, 힘든 건 참고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 성향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위험한 이유. 1.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지만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상황이 됩니다.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면 되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하다가 악화되고, 금융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에게 물으면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려다 사기나 손실 위험이 커지고, 관계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풀면 되는데 혼자 오해만 키우다가 멀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작을 때 도움을 받으면 단 하루 만에 해결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몇 달, 몇 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2.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은 고립을 부릅니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말할 사람이 줄어들고, 마음을 열 사람도 없어지고, 고민을 나눌 창구가 사라지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고립됩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은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고 혼자만의 생각 속에서 점점 깊어지게 합니다. 고립은 노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3. 혼자 해결하려는 사람일수록 사기에 취약합니다.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은 혼자 판단하는 사람을 가장 쉽게 노립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사람도 없고 검증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똑똑해서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립니다. 혼자 판단하면 검증 없이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가?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감정 때문입니다. 부탁하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내가 약해 보일까봐, 이 나이에 모른다고 말하기 부끄러워서, 내 일은 내가 해야지. 하지만 이런 감정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노후는 혼자 싸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관계, 전문가, 시스템, 정보,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해결책.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을 버리는 4가지 방법. 1. 건강, 경제, 법률 3개 분야는 전문가에게 묻는 것을 원칙으로. 건강 문제, 병원 의사, 경제, 연금, 투자, 금융 전문가, 계약, 상속, 법률 전문가. 전문가 한마디가 여러분의 3년, 5년을 지켜줍니다. 2.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정보만 공유하기.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상황만 공유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요즘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너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놓으려고. 이 한마디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쉬워지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3. 고민이 생기면 하루 안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하기.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커뮤니티, 전문가. 말하는 순간 문제는 절반이 해결됩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아닌 괴물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4. 도움받는 것을 약점이 아니라 전략으로 바라보기. 내가 못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다. 더 잘 해결하려고 상담하는 것이다.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면 노후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론. 혼자 해결하려는 인생은 빨리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도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후는 혼자 잘 버티는 사람보다 필요할 때 도움받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잘 살아갑니다.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문제는 작아지고 인생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일 하나라도 혼자 해야지 대신 함께 해결하면 더 좋지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6. 자식에게 과한 경제정서 의지.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6번째 실수는 바로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는 조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노후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겠지라는 기대가 만드는 위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도 이제 크니까 나 좀 도와주겠지. 부모인데 당연히 챙겨야지. 나중에 힘들면 애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녀 세대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본인 가정 꾸리기도 벅차고 부모 부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면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부담을 느끼며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자식을 향한 과한 의지는 세계의 큰 문제를 만듭니다. 1. 경제적 불안이 더 커진다. 자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는 갑자기 경제적 계획이 흔들립니다. 생활비 예상이 틀리고 의료비 대비도 불안해지고 예금이 빨리 소진되고 결국 마음까지 불안해집니다. 타인 자녀의 기대는 경제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2. 부모 자존감이 무너진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기대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미안하다. 내가 짐인가. 부탁하기 창피하다. 부모 자존감은 노후 삶의 질에 결정적입니다. 의존이 커질수록 자존감은 약해집니다. 3. 부모, 자녀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관계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기대가 너무 크면 다른 쪽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언젠가 작은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연락이 줄고, 대화가 짧아지고, 서로 예민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모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경제, 정서적 독립을 위한 4가지 전략. 1. 경제적 독립은 오래 갈수록 좋다. 자녀가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생활비는 스스로 설계, 의료비는 대비금 확보, 자산은 오래 유지가 목표, 소비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 경제적 독립이 유지되면 부모의 자존감도 지켜지고 자녀도 부담 없이 부모를 대할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의존을 줄이고 소통 중심 관계 만들기. 이제는 감정보다 소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외로울 때 무조건 자녀에게 기대지 말고 친구, 취미 모임,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활용, 감정적 의존보다 공유 중심의 대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너에게 부탁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정도 소통은 부담을 주지 않고 관계를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3. 자녀를 지원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기. 자녀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의 힘이 바뀝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자녀는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는 관계. 이 관계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훨씬 건강합니다. 4. 자녀에게 의지할 것은 사랑뿐이어야 한다. 자녀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돈도 정서적 채움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담이 없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론. 의지가 아니라 독립이 관계를 지킨다. 노후는 절대로 자식이 책임져야 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노후는 부모 자신이 설계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면 기대가 늘어나고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독립적일수록 자녀는 더욱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경제적, 정서적 독립은 부모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힘을 키워보세요. 그 순간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해집니다. 7. 부정적 사고에 빠지는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7번째 실수는 바로 부정적 사고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걱정이 많아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두는 순간 그 생각은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의 부정적 사고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살면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생긴다고 믿지만 사실 대부분은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입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몸이 조금 아프면 큰일 난 거 아닌가? 계획이 어긋나면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사고 패턴은 한 번 생기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여러분의 자존감, 건강, 인간관계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 사고가 만드는 실제 위험 3가지. 1. 건강이 더 나빠진다. 스트레스와 걱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면을 방해하며 몸의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 방문이 훨씬 잦습니다. 2. 도전 의지가 사라진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괜히 창피만 당하지. 될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은 삶의 기회를 끊어버립니다. 할 수 있었던 것마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3. 관계가 멀어진다. 부정적인 말과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부정적 사고는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약하게 만듭니다. 부정적 사고를 멈추는 핵심은 인식의 전환. 부정적 사고를 없애는 가장 첫 단계는 생각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네. 아, 또 예전 패턴이 나오네. 이렇게 가볍게 인정하는 순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부정적 사고는 숨기면 더 커지고, 드러내면 작아집니다. 해결책.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4가지 실천법. 1. 매일 감사 3가지 적기.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산책이 편안했다. 감사는 부정적 사고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도구입니다. 2. 오늘 잘한 일 1가지 기록하기. 큰 성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설거지했다. 스트레칭했다. 친구에게 연락했다.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면 부정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 불안할 때 사실과 생각 구분하기. 불안의 70%는 사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든 생각입니다. 예. 몸이 아파. 큰 병일 거야. 생각. 검진했더니 이상 없음. 사실. 생각에 끌려가면 걱정이 되고 사실을 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4.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작은 행동으로 끊기. 생각은 행동으로 끊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바람 쐬기. 5분 스트레칭. 짧은 산책.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걱정을 멈추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결론. 부정적 사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 부족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부정적이 되는 거지.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각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부정적 사고를 바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부정적인 소리를 조금만 줄이기 시작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관계도 따뜻해집니다. 오늘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은 내려놓고 나를 살리는 생각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환해질 것입니다. 8. 정리하지 않는 습관이 만든 노후의 혼란.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8번째 실수는 바로 정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만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정리는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자 노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혼란이 누적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혼란이 계속 쌓입니다. 물건을 찾느라 시간 낭비, 서류가 뒤엉켜 중요한 문서를 놓치고, 약품, 식료품 유통기한이 지나 건강 위험이 생기고, 옷장, 창고, 방이 어지러워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작은 것 하나를 해결하려 해도 에너지가 2배로 필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집은 삶을 복잡하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노후에는 정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을 때는 정리가 조금 안 되어 있어도 체력과 에너지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허리 무릎 부담 증가, 집중력 기억력 저하, 움직임 속도 감소, 사고 위험 증가, 정리가 안 된 공간은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같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집은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 위험이 숨어 있는 공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1. 아까워서 버리기 싫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2. 언젠가 쓰겠지. 대부분의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3. 정리할 에너지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금씩 단순하게 짧게 해야 합니다. 정리는 한 번에 모든 걸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5분씩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노후를 가볍게 만드는 정리 루틴 4가지. 1. 3년 안 쓴 물건은 100% 비우기. 옷, 가전제품, 주방도구, 취미용품.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집이 30%는 가벼워집니다. 2. 서류는 사진 찍어서 디지털 정리. 종이 서류는 찾기 어렵고 잃어버리기 쉽고 관리가 불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찰칵 찍어서 폴더만 잘 나눠두면 언제 어디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들은 꼭 디지털로 보관하세요. 보험 서류, 병원 기록, 부동산 문서, 가족 서류. 3. 약품, 식료품은 유통기한 중심으로 정리. 약은 오래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음식은 상하면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 찬 장약통을 점검해 주세요. 이 작은 정리만 해도
건강과 안전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4.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는 물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반복하는 관계, 나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 일방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되는 관계. 이런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좋은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정리의 본질은 버림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채울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론. 정리는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리하지 않는 습관은 노후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리하는 습관은 노후를 단순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서랍 하나, 서류 몇 장, 옷 몇 벌, 약품 몇 개, 작은 정리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9. 준비 없는 은퇴가 만드는 실수.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9번째 실수는 바로 준비 없이 은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당연히 쉬어야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쉬는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삶의 텅 빈 시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변화가 위험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루틴이 사라지고 대화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사라지고 역할과 책임감도 사라지고 하루의 목적도 흐려집니다. 이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처음엔 며칠 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뭐 하지? 오늘 하루가 너무 길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때 흔들리기 시작하면 원래 있던 건강, 경제, 정서 문제까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준비 없는 은퇴가 가져오는 3가지 위험. 1. 경제 흐름이 무너진다. 월급이 끊기면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 의료비는 늘어남,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 여유 자금은 빠르게 소진, 월급 없는 삶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산이 예상보다 5에서 10년 빨리 줄어듭니다. 2.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은 허무함과 소속감 상실입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줄고, 사회에서 멀어진 느낌이 들고, 이 감정이 오래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생기며 활력이 사라집니다. 3. 몸 건강까지 나빠진다. 일을 하지 않으면 이동이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운동량이 줄면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지고 만성질환 위험도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은퇴 후 2에서 3년 동안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생각. 은퇴 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해보지 뭐. 일단 쉬어야지. 그 다음에 계획 세우자. 하지만 이 생각이 은퇴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 공백, 혼란, 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한 은퇴와 준비 없이 맞는 은퇴의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해결책. 은퇴가 아닌 2차 인생 준비가 핵심. 1. 은퇴 전 최소 3가지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1. 하루 루틴 계획. 일이 없어도 삶은 리듬이 필요합니다. 기상 시간, 운동 산책 시간, 취미 시간, 공부 또는 학습 시간, 외출 만남 시간. 루틴이 있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2. 활동 계획. 은퇴 후 활동은 삶의 목적을 만들어줍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참여, 평생 교육 강의,
여행 계획, 파트타임 또는 부업.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3. 경제 계획. 은퇴 후 경제는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정비 줄이기, 의료비 대비금 확보, 지출 패턴 재설계, 연금이자 수입 점검, 무리한 투자 금지, 목돈 사용 금지. 경제가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2. 은퇴 전 6개월에서 1년의 적응 기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완전한 휴식이 아니라 조금씩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직장 이상의 인간관계 확장, 취미 활동 미리 시작, 지출 패턴 미리 조정, 운동 루틴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은퇴 후 충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3.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적입니다. 은퇴 후 성공한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를 왜 살아가는지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준비 없는 은퇴는 삶을 빠르게 흔들지만 준비된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기가 됩니다. 은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첫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조금씩 루틴을 만들고 활동을 정하고 경제를 점검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훨씬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10. 노후는 그냥 흘러가겠지 하는 태도. 여러분, 노후를 망치는 마지막 10번째 실수는 바로 노후는 그냥 흘러가겠지 라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이 말은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알아서 좋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준비하지 않으면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에는 잘 되게 내버려두면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공간도, 몸도, 관계도, 돈도 관리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빠집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관리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약해지고, 돈은 계획 없이 쓰면 빠르게 줄어들고, 인간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멀어지고, 마음은 돌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게 두는 태도가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는 현실을 외면하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일단 살아보면 길이 있겠지. 나이 들어서 계획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말 속에는 현실을 직면하기 두렵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피한다고 현실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늘어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 검진을 미루는 작은 무관심, 고정비를 점검하지 않는 작은 무관심,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작은 무관심, 하루 루틴 없이 보내는 작은 무관심, 불안한 감정을 그냥 덮는 작은 무관심. 이 작은 무관심이 10년 뒤, 20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해결책. 노후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관리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아주 작은 관리만 해도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매년 한 번 노후 점검의 날 만들기. 건강, 경제, 관계, 정서. 이 네 가지를 점검하는 날입니다. 건강. 검진 일정, 내 몸의 변화. 경제. 지출 구조, 연금 자산 현황. 관계. 연락할 사람, 정리할 관계. 정서. 감정 변화, 스트레스 수준. 이 점검만 해도 문제를 초반에 잡을 수 있습니다. 2. 나를 위한 투자 시간 만들기.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산책, 책 읽기, 노트 정리, 음악 듣기, 공부 강의. 나를 돌보는 시간이 노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3. 나중에라는 말을 없애기.
노후가 힘들어지는 말 1위가 바로 나중에입니다. 건강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정리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5분. 관계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한 통의 전화. 경제 점검도 나중이 아니라 이번 달 안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노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4.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마음 되찾기. 나이가 들수록 삶의 주도권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다. 노후의 선택, 방향, 습관, 시간, 관계.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노후는 흘러가는 대로 살기엔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일과 책임에서 벗어나 정말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기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걷기, 지출 점검 10분, 정리 5분, 연락 1명, 감사 3가지 적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고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노후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후를 망치는 10가지 실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반복하는 습관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실수들은 바꾸는 순간 바로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지출을 점검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기술을 배우고,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생각을 밝게 관리하고, 집과 삶을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를 흘러가게 두지 않는 것. 이 10가지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운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해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연락 한 번, 간단한 점검 한 번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